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요건데 네. 수학 질문이 많았어요.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3학년에 미적 확통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3학년 미적 확통을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네. 당황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네. 예, 3학년 때 미적 확통을 할 건데 그 3학년 때 미적 확통을 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원 수투도 수업을 듣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이었어요. 3학년 때 학교에서 진도로 미적 미적을 확통을 나갈 나가면, 건데 그러면 그거를 3학년 때 미적 확통을 하기도 바쁜데 수원 수투도 돌아야 되느냐? 당연하죠.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비 고3들 윈터스쿨에서 받아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11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어떤 얘기 애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1학기 때 배운 거, 작년에 배운 거 다 잊어버렸다는 소리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되게 묘하게 수원을 틀리는 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학년들도 그렇고 물론 그 학기에 해당하는 내신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지난 학기에 선행으로 나갔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수원을 나가는데 내가 지난 방학에 수원 수투까지 나갔었어. 근데 수원 내신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비내신 기간 이럴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난번 최근에 선행이 나갔던 부분을 가볍게라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니더라도 가볍게라도 계속 다뤄주지 않으면 애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형국이냐면 선행을 돌리고 미적이든 수원수투든 1년 있다 또는 7, 8개월 있다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비 고1을 예를 들면은 이제 방학 때 수원들 나가겠죠. 그리고 수투까지 못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커리 중에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이 다 있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있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 고3을 예를 들면은 당연히 미적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서는 중요한 건 시험에서 수원, 수투 공통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적을 핵심적으로 하긴 하되 내신 기간에는 비내신 기간에 가능하면 아니다. 반드시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수원 수투를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수학이 뭐 4등급이다 그런 질문이 유독 많았어요. 네, 네. 수학이 4등급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또는 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수학이 4등급인 경우 예비 고3들한테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미적을 3학년 때 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미적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올킬 미적만 하거든요. 절대 안 돼. 그렇게 되면 수원 수투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라고 그래요. 내신, 그러니까 미적이 3학년 때 내신으로 있다라는 거는 내신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수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문과적으로 치면은 3학년 때 확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확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초반에는 수원 수투랑 처음 미적이나 확통을 처음 한다라는 가정하에 초반에는 수원 수투랑 미적 또는 수원 수투랑 확통의 비중을 한 5대5 정도 가요 그래요. 5대5 정도. 중요한 거는 수원 수투를 절대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신 기간이 다가올수록 그 다음에 내신 기간에는 3학년 때 처음 하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3학년 때 하는 미적이나 확통을 더 중심을 두고 그래서 내신 기간 그렇게 끝내고 나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땐 또 수원 수투 공부를 조금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밸런스를 맞춰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미적도 애매하게 잡게 되고 수원 수투도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할 게 많아도 수능 과목들은 3학년 돼서는 계속 같이 해야 되고 2학년은 선행했던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보는 그렇게 하는 거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은 국어 강사 출신이잖아요. 겨울방학 때 뭐 시키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독서 제시문 분석하는 거 하나씩 네. 독서 제시문 분석하는 거 하나씩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면 독서 제시문 분석하는 거 하나씩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원매를 선택한다면 뭐 언어 부분에서
그러니까 방학 전체를 나눠 가지고 얼만큼씩을 보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정해서 한다.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거꾸로 하지 말라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국어가 3등급 원저리, 그러니까 국어가 아주 우수하지 않은 친구들은 특히 2학년 같은 경우, 예비 고 2학년들 같은 경우 모의고사 중심의 국어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는 3학년도 마찬가지고요. 모의고사 중심이 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 중심이요? 그냥 그러니까 모의고사 중심의 공부라는 게 뭘 말하는? 학원에서 모의고사 한 세트 풀고 집에서 풀어갖고 오면은 그거 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대충 얘는 이런 이유로 답이야. 여기 이 독서의 이 답은 요 지문에서 찾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해설하고 넘어가는 거. 그런 강의는 가 중심이 되는 건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2학년 애들 시키는 거, 3학년 애들 시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학년들은 대부분의 학교가 문학이 개설이 돼 있어요. 많이. 대부분은.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뭐를 하라고 하냐면은 그냥 기출 강의 들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기출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출 강의를 통해서 문학에서 쓰이는 개념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기출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하지 말고 기출 강의 아니면 학원에서 하든지 그 강의를 하나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국어 강의 들은 그날 수업 들은 만큼 혹은 그 다음날 수업 들은 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을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학원을 3시간을 다니면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국어가 복습의 경계가 되게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숙제하면 끝인데 선생님이 했던 말들,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정의들, 그 다음에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들 보면서 반드시 그 다음날이나 당일날 학원에서 배운 것들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숙제 주는 것들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문학이 주로 많이 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매는 3학년 때면 그때 하라고 그러지 미리 하라고는 안 해요. 모의고사에서 문법 조금 틀리고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문학을 그러니까 6일 정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어는 날마다 하라고 그러거든요. 국어 날마다 해야 되죠. 네. 근데 애들 시간 내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2시간씩 국어 공부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뭐 내신 기간 중에 수학을 더 한다든지 3학년 돼서 수학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좀 2시간씩 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2학년들은 한 4일 정도는 문학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틀 정도는 독서 하라고 그러는데, 뭐 선생님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문제 풀어보고 예비 고의? 네, 예비 고의도. 왜냐하면 독서가 3학년 때 딱 시작해서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독서 지문을 가야 되는지 문제 푸는 거 말고요. 문제 푸는 거 말고 학원에서 알려주면 그대로 선생님의 사고방식을 복사한다는 느낌으로 쫓아가 봐야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본 정보로 읽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 글에서 뭘 보라고 그래서 그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경제 지문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내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글을 갖다 읽고 내려가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거를 갖다 가져다 놓고 내가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 중심이긴 하지만은 독서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은 그렇게 하고, 그거 배운 거 가지고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문 분석하는 거 그렇게. 근데 그거가 안 된 상태에서 애들이 마더텅이 됐든 자이스토리든 혼자 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일부 정보 가지고 갖다 껴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길잡이한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서 많이 해봐라. 그 다음 3학년 같은 경우는 예비 고3은 일단 선택 과목을 겨울방학 때 좀 한번 제대로 해주는 거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국어는 처음 시작은 기출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3학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 공부를 빼먹지 않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꼭 기억하실 게 선택이 몇 점이죠? 국어 선택 과목 24점. 그죠? 24점. 문학 38점. 독서 38점. 독서는 몇 달 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 들고 가야 돼요. 3학년들 경우. 그러면은 선택 과목이랑 문학이랑 최대한 안 틀리고 시간 세이브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그 두 개 합치면 62점이거든요.
거기에서 감점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독서에서 점수를 갖다가 얻는 거지. 그런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독서가 킬러니까 독서에 올인하는 공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학에서 쉬운 사전, 그다음에 약간 어려운 사전 버리고 킬러만 맞추겠다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선택이랑 문학에 조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걔네들이 일정 정도 올려놓으면서 독서랑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독서 비중을 좀 늘리면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영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는 일단은 어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3등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휘랑 그 다음에 정확한 독해를 해보는 것들. 근데 정확한 독해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단어가 조금 훌륭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중간 빈 어휘가 있는데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이 자기는 제대로 됐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나는 해석을 되게 잘했는데 어휘는 되게 잘 아는데 죽어도 3등급밖에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아니라도 하루에 한 지문 정도씩 내가 해석을 되게 잘했는데 틀렸다라고 생각해 되는 과목들을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석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써보고 내 해석이 정말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글이 되는 해석인지. 근데 애들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단어 평평평평 두고 대충 이런 거 같아서 자기 느낌으로 소설 하나를 써갖고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등급 때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정확한 독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를 많이 외워서 글을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0 중반쯤 되는 2등급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영어가 80 중반에서 90 맞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때 제가 시키는 방법은 일주일에 기출 하나 정도 풀어보고 듣기 빼고 하나 푸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기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대 중반 정도 되면 영어를 못하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나머지 한 4일 정도는 영어를 하루에 1시간씩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93점을 맞으려면 원래 내가 맞췄던 거 말고 어디에서 더 맞춰야 되는지를 찾아보라고 그래요.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가 풀 수 있는 거 범위에서만 그 정도의 난이도에서만 맴 드는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 내가 못 푸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분석하기 힘들고 하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경계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80점 중반대 친구들은 반드시 내가 두세 문제를 꼭 맞춰서 1등급으로 올라간다고 그럴 때 그 두세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냐. 그러면 대부분은 빈칸이나 순삽이 될 거예요. 한 60% 후반대 되는 오답률을 한 두세 개 정도 맞추면 그 친구들이 1등급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4일 동안은 순삽하고 빈칸만 죽어라고 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공부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 밀려버리면 3월달 이후에 너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